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바닷속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어린 물고기를 방류해 수산자원을 늘리는 바다 목장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 볼락 등 물고기들이 인공어초 구조물 사이를 오고 갑니다. 또 다른 인공어초 주변에서도 물고기가 무리지어 다닙니다. 인공어초를 매개로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어 물고기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조명을 비추다 보니까 고기들이 이제 달아나는 그런 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는. 이 지역에는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9년 동안 인공어초 900여 개가 설치됐고 물고기 1,20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효과는 컸습니다. 볼락이 지난 2011년 400톤에서 2015년 1,200톤으로 늘어났고 조피볼락도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사이에 한 10집이 더 생겼거든요. 감성돔철에는 주말에는 거의 예약 안 하면 배가 없거든요. 치어가 다른 바다로 확산하는 걸 감안하면 1조 2천억 원의 방류 사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볼락 같은 그 타켓 어종들이 종묘들이 지금 거의 엄청 많이 늘어난 걸 눈으로 직접 위에서 내려다 봐도 확인이 되고. 바다 목장이 수산자원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복원되고 있는 바다 자원과는 달리 바다 곳곳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육지 생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지만 책임지는 기관이 달라 효율적인 수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창원의 한 갯벌. 물이 빠진 갯벌 곳곳엔 각종 생활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하천을 타고 쓰레기가 바다까지 흘러온 겁니다. 비닐봉지 조금 보여서 땅을 파보니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도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것도 걱정이 되고. 1시간 동안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갯벌에서 주워올린 해양 쓰레기입니다. 이런 일반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왔고 스티로폼 부표에 이런 고철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국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모두 7만 800톤,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280만 개가 버려진 양입니다. 절반 이상이 강이나 하천을 타고 육지에서 흘러온 쓰레기입니다. 인천 여차리 갯벌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됐고 거제 두모 몽돌 해변과 마산 봉암 갯벌이 뒤를 이었습니다. 육지에서부터 쓰레기 유입을 차단해야 하지만 육지는 지자체, 강과 하천은 환경부, 바다는 해수부 관할로 나눠져 있어 유기적인 쓰레기 관리가 힘듭니다. 물을 따라서 이동하는 쓰레기도 사실은 그 내륙과 바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좀 처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해양에선 수거 비용이 육상의 5배인데다 해양 생태계 교란 우려도 큰 만큼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수거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촉발된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무상급식뿐 아니라 학교용지 매입비와 누리과정 등 현안을 논의할 도와 교육청 간의 협의체가 재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난 2014년 무상급식 중단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누리과정 예산과 학교용지 매입비, 미래교육재단 지원 중단 등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만든 논의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었지만 홍준표 전 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교부금 처리 문제로 한 차례 열렸을 뿐입니다. 도청과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하는 어떤 장구가 교육행정협의회니까 어떤 앞으로도 좀 더 이제 행정협의회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두관 지사 시절 무상급식 확대 시행 합의나 미래교육재단 설립 등도 이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때문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현안들이 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상 중단됐던 교육행정협의회는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결렬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어업뿐 아니라 수산물 유통업체까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산물 어획량이 크게 줄어 수산업계 전반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kg짜리 갈치 한 마리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오징어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나마 수급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아예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 판매하기도 힘들고 사는 사람도 사실 힘들고 그래요. 이처럼 최근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1년 가까이 결렬된 한일 어업 협상도 한 원인입니다. 일본 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을 못하다 보니 갈치 어획량이 5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 해역에서 한 해 평균 2만 톤가량의 오징어와 고등어 등을 잡았지만 공급이 뚝 끊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한일 어업협정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우리 측은 갈치 할당량을 2배 가까이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오히려 우리 어선 허용 척수를 70% 가까이 줄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좀 개선이 돼서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한일어업 협상 결렬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수산업 관련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늘부터는 달력상으로도 여름에 접어드는 6월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도 경남 지역에는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창원의 낮 기온 27도, 진주 30도, 남해가 29도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내리는 데다가 양이 많지는 않아서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며 특히 내륙 산간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 지역은 안개도 비상입니다. 구름이 약간 지나는 가운데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무척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20도를 넘어선 지역이 많고요. 낮에는 밀양과 김해 28도, 거제가 26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20도 안팎으로 포근합니다. 낮에는 30도 안팎으로 계속해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만 2m로 약간 높게 일겠고 오늘까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과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공업과 광업, 에너지 분야에서 신규 병역 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6월 한 달 동안 접수받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109 표준공장 1호동과 2호동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입주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는 7년 미만 기업의 운전자금과 창업기업 지원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상시 받습니다.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사가 GE가 창원 공장에서 복합 화력발전 핵심 장비인 배열 회수 보일러 생산을 시작해 글로벌 핵심 사업장으로 운영합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경영난에 폐업한 창녕 부곡 하와이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곡 하와이 경영진이었던 이사 A씨는 경영 비리와 관련한 대자보를 사업장에 붙였고 이후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개 기관은 어제 창원시청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지역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첫 공동협력 사업으로 내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창원 국가산단 기술개발진흥 포럼을 개최합니다.
경상남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 발병으로 유지되어 오던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어제로 마치고 평시 방역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AI와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췄습니다. 경남은 지난 겨울 구제역은 발병하지 않았고 AI는 3개 시군에서 발생했지만 주변 농가를 확산하지 않고 발생 농가에서 매몰 처분으로 그쳤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의 갈등이 서부 대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서부 대개발 과제 포럼에서 경상대 문태헌 교수는 진주 사천시와 8개 군을 연계한 동반성장 비전과 전략이 미흡하다며 광역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태헌 교수는 또 남부 내륙철도에 설득력 있는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7월에 열릴 2017 KBO 올스타전에 참가할 NC 소속 후보들이 발표됐습니다. 선발과 중간, 마무리 투수에는 각각 최금광과 김진성, 임창민이 뽑혔고 내야수에는 스크럭스와 박민우, 손시헌, 박성민이, 외야수에는 권희동, 이종욱, 나성범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포수에는 김태군, 지명타자에는 모창민이 뽑혔습니다. 제46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경남 선수단이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나흘 동안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경남 선수단은 선수 778명과 임원 314명이 참가해 금메달 38개 등 모두 114개의 메달을 획득해 경기와 서울, 전남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경혜여중 배구부 한미르 선수와 통영중 유도팀 이예랑 선수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공공기관 물품 구매자 500여 명이 참석한 우선 구매 교육을 한 데 이어 찾아가는 시군 판촉 행사를 열고 중증 장애인 생산 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있는 자복산 일대가 도시형 생태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창원시는 보상비 82억 원과 공원 조성비 15억 원 등 모두 97억 원으로 자복산 일대 생태 탐방시설 위주의 자연 관찰로와 식물원, 편백림 산림욕장 등을 만듭니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복산 생태공원 일대는 국유지여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공원 조성 계획안이 확정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